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3학년도 4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물리학원 1번 문제부터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다음은 전자기파 A에 대한 설명인데 암 치료에 이용하는 전자기파 A는 핵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며 X선보다 파장이 짧고 투과력이 강화됩니다. 암 치료에 이용하는 전자기파 뭐죠? 네, 감마선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이요. 다음은 물 밖에서 보이는 물고기 위치에 대한 설명인데 물 밖에서 보이는 물고기의 위치는 실제 위치보다 수면에 가깝답니다. 이거 겉보기 깊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는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어떻게 되고 수면에서 빛이 어떻게 돼서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해놨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뭐죠?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빛의 속력이 빠르지요. 그렇죠? 그러면 빠름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에서 서로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여요. 뭐 한 거죠? 굴절한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그림은 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한 물결파가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실선은 마르고 점선은 골로 되어 있어요. 점 P는 위치 P는 실선과 점선이 만났죠.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상쇄간섭이라는 거고, Q는요 실선과 실선이 만났으니까 보강간섭, R은요 점선과 점선이 만났으니까 보강간섭. 그렇죠? 자, 그럼 학생 A를 보세요. P는 상쇄간섭이 일어난 지점 맞았습니다. 학생 B요. Q에서는 S선과 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반대 이상으로 만나요. S가 Q에서는 Q 보세요.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반대 이상이 아닙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R에서 중점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R은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니까 변이가 증가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A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인데 X, Y는 원자 해결입니다. 자, 그럴 때 가, 나가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가번 봅시다. 4번에 가번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1, 2자리와 H1, 2자리가 만나서 X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N0, 1이 나오고 3.27 메가 엘렉트론 볼트가 나온대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 1이니까 0, 여기 2가 돼야 되죠. 그쵸? 2개 더하면 4, 여기 1이니까 여기는 3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번 봅시다. 나번에서 X는 이거죠. 그렇죠? X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2, 3 씁시다. 3 쓰고, 그 다음에 H1, 3. 이게 만나서 헬륨 2, 4가 되고, 플러스 Y 되고, N0, 1 되고, 12.1 메가 엘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자, 그럼 또 계산해 봐야죠. 여기가 두 개가 더하면은 3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0이니까 여기 1 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6, 4, 5, 그 다음에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 맞았죠. 작은 거 만나서 큰 거가 만들어지니까. 니은. 양성자 수는 X가 Y보다 크다. X하고 Y 비교해보세요. X는 2, Y는 1. X가 Y보다 큰 거 맞았죠? 디귿. 질량 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질량 결수는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게 작은 거죠.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그림은 보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부터 C까지를, 그 다음에 표는 A,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n 이퀄 4에서 n 이퀄 1로 떨어지는 게 a예요. 5번에 n 이퀄 4에서 n 이퀄 1로 떨어질 때 그게 a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때의 진동수를 F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n 이퀄 4에서 n 이퀄 2로 떨어지는 거, 이게 B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의 진동수를 F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n 이퀄 1에서 n 이퀄 2로 올라가는 거, 이때를 C라고 했거든요. 이때의 진동수를 FC라고 해볼게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흡수한다는 거죠. 에너지 중위가 높은 데로 가니까. 그럼 거꾸로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떨어질 때는 바로 FC만큼 방출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따라서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는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에너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에너지를 합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A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5배의 2 제로예요. B에 해당하는 게 2 제로고요. 그렇죠?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거, 이건 뭐예요? 4, 2 제로에 해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개 합해서 이게 되니까.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A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 A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죠? 라이먼 계열 자외선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고 돼 있어요. A와 B를 비교해보세요. 에너지 이놈이 크죠? 그럼 이거는 HF죠. FA, FB. 자, 파장으로 하면은 람다 A분의 H 이놈은 람다 B분의 H. 에너지가 크니까 람다는 짧아야 되죠. A에서가 B에서보다 짧은 거 맞았습니다. 디귿,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 FC 말하는 거죠. 이게 HF예요. FC. 따라서 FC는 H분의 4, 2, 0 맞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Q를 각각 4V, V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 B가 각각 등가 속도 운동에서 기준선 아래에서 동시에 정지한답니다. P와 R 사이의 거리는 L. 이때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자, 6번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P 위치 P고 여기에서 A가 4V로 통과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Q고 Q에서 B는 V로 통과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아래 정지한대요. 여기 아래 두 개가 동시에 도착을 해요. 이 놈도 정지, 이 놈도 정지. 됐습니까? 자, A의 가속도를 AA라고 하고 B의 가속도를 AB라고 할게요. 각각의 등가속도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Q하고 R 사이 요 거리를 S라고 해볼 거예요. 여기 전체 길이는 L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A는요, 4V로 가던 게 마지막에 정지하니까 나중 속도 0 나와요. 그러면은 0의 제곱 A를 봅시다. 0의 제곱 빼기 4V의 제곱 16V 제곱이 2 A의 가속도 거리는 L. 그쵸? 따라서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여기 약분돼서 8 나오죠? 8 나오면은 L분의 8V 제곱 나와요. 그쵸? 운동 모양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전체 시간은 얼마 걸릴까? 나동 속도 0 되는 거, 처음 속도는 4V로 가고요. 더하기 가속도 요거죠? 마이너스 L분의 8V의 제곱 곱하기 시간이에요. 따라서 T는요, 이거 없어지니까 2 남고 없어지니까 T는 V 또한 없어지죠? 그러면은 2V분의 L 나오겠네요. T는 2V분의 L 나와요. 즉 전체 시간이 2V분의 L이에요. 2V분의 L 동안에 B도 S만큼 가죠. 되었어요? 2V분의 L 때, 자 그럼 B를 적용시켜 봅시다.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V, V의 제곱은 2 곱하기 A, B의 가속도 거리는 S. 되셨죠? 자, 그럼 이제 A, B를 구해야 돼요. A, B는 나중 속도 0은 처음 속도 V 더하기 가속도 A, B, 시간은요, 요 놈이지요. 요 시간 동안 여기 가는 거니까 L 이렇게 나와요. 그쵸? 따라서 A, 요 B는요,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L분의 2 V제곱 나오네요. 여기서 그러면 요 놈을 대입을 시켜 볼게요. 대입을 시키면 마이너스 V의 제곱은 2 곱하기 A, B 대신에 이거 넣으니까 마이너스 L분의 2 V의 제곱 곱하기 S예요. 그럼 V제곱은 없어지죠? 플러스 되고요. 그쵸? 따라서 1은 L분의 4 곱하기 S 되니까 S는 얼마예요? 4분의 L 나와요. 자, 요 길이는 4분의 L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A가 4분의 L, S만큼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물었잖아요.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게 4분의 L이면은 요만큼은 얼마죠? 요만큼은 4분의 3L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A의 속력을 V, 뭐라고 할까요? VL이라고 해볼까요? VL. 4분의 3 왔을 때 4분의 3 L이라고 할게요.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첨자가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4분의 3L 왔을 때의 속도를 V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를 다시 정리를 하면 V 프라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4V죠. 4V의 제곱은 2 곱하기 A는 아까 이놈이었어요. 마이너스 L분의 8V의 제곱 곱하기 거리는 얼마 와요? 4분의 3L. 그랬을 때 속도가 나오죠.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계산할 게 많네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계산하면은 2 나오고 4에다가 3 하니까 12 나와요. 12, 그 다음에 이건 16이에요. 그쵸? 16에다가, 자, 그러면 V'의 제곱은 16V의 제곱 빼기, L 없어지고 12V의 제곱 하니까 4V 제곱 나와요. 따라서 V'은 2V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 속력은 2V예요. 따라서 2V에서 0이 될 때까지죠. 그때 시간.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2V, 가속도는 더하기 마이너스 L분의 8V 제곱이라고 했고, 곱하기 이때의 시간이 새로운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우리는 T'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T'은 뭐가 나오지요? 2V 곱하기 8V의 제곱분의 L, V는 없어지고 4, 따라서 4V분의 L 나오겠네요.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해봅시다. 이것 좀 바꾸고요. 7번 보시면 그림은 동일한 자석 A, B를 플라스틱 관에 넣고 A에 크기가 F인 힘을 연지 아래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A, B가 정지했대요. 정지했다는 얘기는 R자임 0이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립니다. 기억 A에 작용 R자임 0 맞았죠? 정지했으니까.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아니죠. 그렇죠?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 반작용은 중력이 A를 잡아당긴 거와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 그렇게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T가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크다.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거는요, F 더하기 자석 F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F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합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여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여 벽 A와 충돌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여 벽 B와 충돌했다. 표는 물체가 A, B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A,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충돌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체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그림이 처음에 벽 B 쪽에 있던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8번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가 벽 A예요. 벽 A. 그 다음에 이쪽이 벽 B인데 이쪽에 있던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처음에 얼마로 갔냐면 2m/s로 3kg라고 그랬어요. 3kg짜리. 얘가 여기에 땅 충돌을 해요. 충돌하고 나서 튕겨 나올 거 아니겠어요? 튕겨 나오고 나서 벽 A, 여기서 이제 있던 게 튕겨 나와가지고 벽 B,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부딪힌 거예요. V의 빠르기로 튕겨 나왔대요. 됐죠? 그때 이 V값이 얼마냐? 자, 운동량, 충격량 써봅시다. 자, 먼저 A와 충돌. 충돌 전 물체와 A와의 관계를 봅시다. 물체와 A와의 물체는 3kg짜리가 얼마로 가요? 2m/s로 가죠. 왼쪽 방향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A는요, 벽이니까 0이죠.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A와 충돌 후 보세요. 먼저 물체는 3kg짜리가 V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A는 마찬가지로 0이고,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왼쪽 붙었으니까. 자, 운동량, 충격량은 FT는 델타 MV예요. 자, 그러면 M 곱하기 나중 속력이 V 빼기 처음 속력 마이너스 2. 이게 FT인데 F가 얼마나 했어요? FT가 지금 9라고 했어요. A와 충돌 9 충격량이. 그쵸? 그럼 M은 3이고 그럼 약분돼서 3. 따라서 V는 얼마 나와요? 2에서 넘어가면 1m/s 나와요. 요 놈은 1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기억 맞았나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평균 힘은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즉 무슨 얘기냐? FT 값이 지금 니은 봅시다.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은 9라고 했어요. 이게 FT예요. 근데 T가 얼마예요? F 곱하기 충돌 시간 0.1. 따라서 F 요거는 0.1분의 9 나와요. 그쵸? 그럼 B는요? B에서는요? 얼마로 돼 있어요? 충격량이 3이고 그게 F 곱하기 T인데 F 곱하기 T가 얼마예요? 0.3. 여기서 F는 0.3분의 3. 두 개가 같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T가 물체는 B와 충돌 후 정지하냐. 자, 그럼 봅시다. 충돌 전 B와 물체를 봅시다. B는 0이에요. 벽면. 물체는요. 3 곱하기 V의 빠르기 1 가요. 그쵸? 그 다음에 충돌 후 B는요 0, 물체는요 3 곱하기 V 프라임. 됐습니까? 자, 근데 FT는 델타 MV. FT가 얼마나 그랬어요? 3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3 곱하기 나중 속력 V 프라임 빼기 처음 속력 3, 처음 속력 1. 그쵸? 자, 그럼 이건 1 되고, 따라서, 이거 미안합니다. FT가 마이너스로 작용해야 돼요. 왜요?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3V 프라임 빼기 3 해주면 돼요. 따라서 V 프라임은 뭐예요? 0 나와요. 즉, 멈춥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Q가 탔답니다. 우주선에 여기 Q가 있어요. 관찰자 Q가 있고요. 여기가 A, 검출기, 여기가 B,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금 빛이 가는 거예요. 관찰자가 탄 우주선이 밖에 P가 있어요. 얘가 관찰자 P가 있고요. 광원 A, 검출기, 광원 B를 잇는 이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빠르기로 움직여요. 등속도 운동안 됩니다. 그럼 P의 관성계에서 A, B, C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요. 자, 한 곳에 동시에 도달했다면 얘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봤을 때 A, B, C에서 동시에 출발한 게 여기에 동시에 도달해요. 그런데 우주는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 입장에서는 요거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A, B 사이의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럼 P 관성계에서 봤을 때 A, B 사이는 Q가 봤을 때보다 작게 보여야 되죠. 짧게. 그쵸? 그런데 기억 보세요. P 관성계에서가 Q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수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니은 C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Q의 관성계에서가 P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자, 그럼 P가 봤을 때는요. 빛이 나가는 순간 검출기가 앞으로 이동해요. 그쵸?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빛은 얘가 봤을 때, P가 봤을 때 빛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검출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즉, 이 길이보다 대각선 길이가 더 길죠. 대각선 길이가 더 먼 거리를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Q 관성계에서가
P 관성계에서보다 짧은 걸로 가니까 금방 도착하는 걸로 보인다고요. 걸리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니은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이요. Q의 관성계에서 빛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했거든요. 자, P에서 봤을 때 검출기와 A 사이의 거리와 검출기와 B 사이의 거리를 보세요. 빛은 이렇게 가는데 검출기를 향해서 검출기가 앞으로 가니까 P에서 봤을 때는 검출기와 B 사이의 거리하고 검출기와 A 사이의 거리는 분명히 요놈이 더 짧게 보여야 되는데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게 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Q 관성계에서 봤을 때 빛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방출된 것,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방출된 게 아니라 B가 먼저 방출된 것처럼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의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A, B 과정은 등온, B, 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과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자, 10번에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예요. 여기가 0이죠. 네. 이렇게 된 게 A에서 B로 된 거. A 이렇게 되고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고요. B에서 C로 가고 C에서 A로 간대요. 그런데 A에서 B는 등온이래요. 요거 등온이래요. 등온이에요.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는 내려가야 되는데 일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흡수하는 거예요. 얼마가 흡수해요? 거기 표에 보면 A에서 B로 될 때 100이 흡수된다 그랬어요. 자, 흡수되는 연율이 Q인데 100줄이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A, B, C, A로 되는 한순환 사이클에서 여기서 100줄이 들어와요. B에서 C로 돼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요. 그러면 부피가 줄면 압력이 높아져야 되죠. 그쵸? 근데 압력이 일정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 빠져나가면 되죠. 여기서 얼마로 돼 있죠? B에서 C로 되는 동안 흡수 또는 방출하는 게 80이래요. 즉, 방출해야 돼요. 80줄. 그쵸? 그 다음에 C에서 A로 될 때 여기는 0이래요. 0.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00에서 80 나왔으니까 20 남죠. 그쵸? 20이 남아요. 그럼 뭐예요? 100 빼기 20 한 게 남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80이죠. 외부로 나간 거. 됐습니까? 그러면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A에서 들어올 때 100, A에서 B로 될 때 100,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 더하기 48이 뭐란 얘기예요? 요값과 같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기억은 얼마예요? 32줄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봅시다.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합니까? 자, 이거를 세워봅시다.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예요. 그쵸?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요놈 일정이에요. 일정. 등온 과정이니까. 그쵸? 게다가 부피가 늘어나요. W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Q가 0보다 크죠? Q가 0보다 커요. 뭐 한 거예요?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한다? 틀렸습니다. 니은, 기억은 32 맞았죠?
디귿, 열기관의 효율은 0점이다. 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흡수한 거에 외부에 한 일. 흡수 얼마예요? 100줄. 그쵸? 그 다음에 100줄 받아서 외부에 얼마 했어요? 외부에 보낸 거 80. 얼마 나와요? 20 남죠? 그럼 0.2.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 C를 실 P, Q를 연결하고 수평면 위에 점 O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B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Q가 끊어진답니다. 그림 나와 같이 가 이후 A, B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B가 O를 3부의 속력으로 지난답니다. A, C의 질량은 각각 4m, 5m이랍니다. 잠깐만요. 이거가 순간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서 이게 오른쪽으로 좀 더 가지 않나요? 관성 때문에? 바로 방향이 바뀌나요? 움직이던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야, 그 조건이 없네요. 그러면 V가 되는 순간 딱 끊어졌다고 해서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왼쪽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풀어봅시다. 끊어졌을 때 바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게 실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하네요. 당연한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한번 그렇게 계산해 봅시다. 5점이고요. 여기 정지였던 게 이제 움직인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B가 V가 되는 순간 뚝 끊어진 거예요. 이거 C는 5m짜리고 여기에 연결된 A는 4m짜리고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실 P, 얘가 실 Q.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나번 그림은 자, 이제 C는 관련 없죠. A와 B가 연결된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A와 B가 연결된 상태로 움직이는데 B가 여기 5점에 왔어요. B가 이때가 바로 3V로 움직인대요. 실 P고 나에서 P가 A를 당해 이 장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가번이고 나번 그림이에요. 자, 가번 그림에서 한번 해봅시다. 정지였던 게 V가 됐어요. 그때의 가속도를 A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잠깐만, 이거 가속도랑 다르죠? 그럼 A1, A2라고 해봅시다. 얘는 이쪽으로 A2의 가속도가 생기고 다른 거니까. 자, 그럼 이거는 나중 속도가 V의 제곱 빼기 0이 2 곱하기 A1 움직인 거리를 L이라고 해봅시다. L. 그럼 이게 L에서 다시 0으로 됐을 때의 빠르기가 3V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제 얘기는 L 딱 왔을 때 끊어진다고 해서 바로 방향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만큼 관성 때문에 움직이다가 방향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으로 풀려면 또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리 L을 움직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A1은 2L분의 V의 제곱 나와요. 그쵸? 자,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A는 먼저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가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A는 위로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 힘을 TP, 여기의 장력도 그럼 TP, 얘는 TQ, 쪽도 TQ, 여기 TQ예요. 자, A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TP 빼기 4mg, 이게 4ma1. 자, B는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TQ 빼기 TP항과의 알짜임이 MB, 이거 B의 질량을 MB라고 할게요. 지금 B의 질량이 안 나왔어요. MBA1. 자, C는요. C는 내려가죠. 그러면은 5mg 빼기 TQ가 5ma1. 변변 다 더해봅시다. 그러면 없어지고 mg는 9ma1 더하기 mba1 이렇게 나와요. 그럼 9m 더하기 mb의 질량 a1이 뭐예요? 요놈이에요. 대입을 하면 2L분의 V의 제곱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2를 구해봅시다. 가속도.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나중 속력이 3V예요. 얘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거리는 L 가죠. L 같다고 칩시다. 네. 원래는 더 갔다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 속력 3V의 제곱, 처음 속력 0. 응? 잠깐만요. 움직였었죠? V에서 움직인 거죠? V의 제곱. 2 곱하기 A2 곱하기 L이에요. 그쵸? 그럼 9에서 8 V의 제곱이 2A2L 따라서 A2는 L분의 4V 제곱 나와요. A2는 L분의 4V 제곱. 자, 운동방정식 봅시다. A는 아래로 내려가죠. 4mg 빼기 TP, 이게 4mA2. 그 다음에 B는요, TP 자체가 알짜임이죠. MBG, MBA2 이렇게 돼요. 변변 도하세요. 없어지고 4mg는 4m 더하기 m B의 질량 A2인데 요거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죠. L분의 4V 제곱, 4 없어지고, 그쵸? 4 없어지고 mg는 4m 더하기 mb 곱하기 L분의 V 제곱 나와요. 자, mg 똑같죠? 그러면은 두 개가 같으면 되죠. 9m 더하기 mb의 질량 2L분의 V의 제곱이 4m 더하기 mb의 질량 L분의 V 제곱, 없어지고 L 없어지고, 양변에 2를 곱하면 9m 더하기 mb는 8m 더하기 2mb. 따라서 넘어가면 따라서 mb의 질량은 바로 뭐예요? m이란 얘기예요. b의 질량 요게 m이에요. 이거는 m이에요. m.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요? 여기서 TP를 구해야 돼요. TP를 구하기 위해서는 A2를 구하면 되죠. A2는 요거예요. 요거. 그쵸?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봅시다. 이걸 집어넣으면 L분의 V 제곱이 나와요. mg는
4m 더하기 mb 대신에 m 넣으니까 m 곱하기 L분의 V제곱 나와요. 그쵸? 그럼 이거는 5m 곱하기 L분의 V제곱이고 m은 없어지고, 따라서 L분의 V제곱은 5분의 1 G예요. 됐죠? 그거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왜요? A2가 이거니까. 여기에서 A2는 4 곱하기 L분의 V제곱 5분의 1 G. 이거를 갖다가 이 A2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TP를 구하면 돼요. 따라서 TP는 MB는 M이라고 했어요. M 곱하기 A2 요놈 5분의 4 G 하니까 뭐가 나와요? 5분의 4 M G가 나와요. 자,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 이거 좀 넘기고요. 그림 가와 가는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 전구 스위치 S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인데, S를 A에 연결할 때 전구에 불이 켜진답니다. S를 A에 연결할 때 봅시다. 전원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번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기역이에요. 기역 위쪽이 전구 있고, 이렇게 S 스위치 S인데 위에 여기가 A, 여기가 B. A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A고요. B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에 연결할 때 전구에 불이 켜지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S를 B에 연결할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의 X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의 배열이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가 남지요. 즉 마이너스 반도체가 되죠. N은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X는 N형. 자, 그러면 여기에다 연결했을 때 역방향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역방향이 되는 얘기는 이쪽이 플러스라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순방향 걸려야 되니까 여기는 P형, 요거는 N형. 그래야지만 전류가 흐르죠. A에 연결하면. 자, 그럼 기억 봅시다. S를 A에 연결할 때 A에 라지 A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순방향. 틀렸고, 여기요. 니은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 기억은 플러스 극이다. 맞았죠. 디귿 S를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X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 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 C가 등속도. 13번이요. A 가고 B 이렇게 1m/s로 가고요. C가 수평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림 나는 A와 C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안 나왔으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A와 B 사이의 상황을 유추해야 되겠네요. 거리 5, 4, 3, 2, 1.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시간이고요. t고 그 다음에 요놈이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요놈이 4로 이렇게 떨어져요. 4로 떨어졌다가 4에서부터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BC 사이에요. B와 C 사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4부터는 BC 사이가 0이 됐으니까 붙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쵸? 붙어서 움직여요. 처음에는 간격이 4m를 유지하다가 1초일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줄어들기 위해서는요, A가 B를 충돌했다는 얘기죠. 자, 1초일 때 AB 충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5에서부터 이렇게 됐다가 이놈이 3으로 이렇게 AC 사이는요, 자, AC 사이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는 뭐예요? A의 빠르기는 C의 빠르기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빠르니까 점점점 간격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앞에 가는 B하고 여기서 땅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부딪히고 나서 줄어드는 기울기가 느슨해졌어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졌다고, 이렇게 완만해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대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AB가 충돌이에요. 충돌했으면 B의 빠르기가 변하죠. B의 빠르기가 변해가지고 이때 BC가 충돌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BC 충돌이에요. 충돌하고 나서 BC가 함께 움직이는데 그때 AY 거리가 같대요. 일정하대요. 3m 간격을 유지하고 간대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따져봅시다. 0에서부터 1초 여기에서 BC 사이 거리가 일정해요. 일정하다는 얘기는 VB 처음 속도와 VC 처음 속도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얼마래요? 1m/s. 왜요? B가 1m/s 움직인다고 했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처음 속도 먼저 A, B, C가 있는데 B는 1m/s로 움직였고 C는요 같았죠. 1m/s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얼마일까? A는 자, A는요 AC 사이의 상대 속도로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 거리니까 A와 C 사이의 거리 변화니까 상대 속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0에서 1초 사이 VA에 대한 C의 상대 속도 해봅시다. 이거는 VA에서 바라본 C의 상대 속도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VC의 속도 빼기 VA의 속도. 이거는 마이너스 1은 VC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1 빼기 VA. 따라서 VA는 뭐가 나와요? 2m/s. 자, 그럼 우리가 유추한 조건에서 맞았죠. 왜요? A가 C보다 빨리 움직여야지만 거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았죠? A가 C보다 빨리 움직인 거. 자, 이 A의 처음 속도예요. A 0. 자, 그럼 이거는 2m/s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조건 첫 번째 t equal 1에서 A, B 충돌이 일어나요. 그쵸?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충돌이 일어난 후에 A와 C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죠? 요거죠. 요거 기울기 충돌 일어났어요. 따라서 이때 충돌 후 AC 상대 속도
VAC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VAC 충돌 후에요. 요거는 VC 처음 속도, 아직 C는 충돌 안 일어났으니까 변화 없어요. 빼기 충돌 후 VA의 나중 속도예요. 자, 근데 요거는 얼마예요? 기울기가. 이게 충돌 후 AB 충돌 후 AC의 상대 속도 아니에요. 그쵸? 기울기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C는요 변함없죠? 이거는 1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은 1 빼기 VA 프라임. 따라서 VA의 나중 속도는 3분의 4 미터 퍼 세크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A, B 충돌 후 A는요 3분의 4 미터 퍼 세크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충돌 후 그러면 A, B 충돌이 일어났어요. 운동량, 충격량 쓰면 되죠. 충돌 전 A와 B,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 C의 질량을 MC라고 해봅시다. 문제에서도 지금 AC의 질량의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충돌 전 A는요 MA 곱하기 2, B는요 MB 곱하기 1. 그쵸? 충돌 후 A는요 MA 곱하기 3분의 4죠. B는요 MB 곱하기 몰라요. 이거예요. 되었어요? 자, 두 개 더한 게 같으면 돼요. 그러면 2배의 MA 더하기 MB는 3분의 4 MA 더하기 MB VB 프라임. 넘어가요. 그러면 3분의 6에서 3분의 2 나와요. 3분의 2 MA 질량은 MB로 묶어내면 VB 프라임 빼기 1 MB 이렇게 나오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VB 프라임은 3분의 2에다가 요거 넘겨주면은 MB분의 MA 더하기 1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삐끗하면은 큰일 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T 이퀄 4일 때 BC 충돌이에요. 충돌. 근데 이거는 충돌 후에 함께 이동해요. 왜요? 간격이 0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충돌 후에는 요거는 지금 B와 C의 상대 속도예요. 그쵸? 그러면 V, B에서 바라본 C의 상대 속도는 VC 빼기 VB의 나중 속도예요. 왜요? 이거는 A, B가 충돌한 후에 얻게 되는 B의 속도니까. 그쵸? 그럼 A, B 충돌 후 B의 속도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 쓰면은 1 더하기 3분의 2 MA 나누기 MB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BC 충돌 후에는 A는 변함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울기 얼마죠? 4 빼기 1, 3분의 4 나오죠? 물론 마이너스. 자, 이건 마이너스 3분의 4는 VC는 1로 똑같아요. 빼기 VB 프라임. 따라서 VB 프라임은 넘어가니까 3분의 7 나와요. 3분의 7. 자, 충돌이 요놈은 3분의 7이 된다는 얘기예요. 충돌 후. 충돌 후 직전이 요거야. 충돌 후. 이거 BC 충돌 후가 아니라 AB 충돌 후에
되셨죠? AB 충돌 후에 3.7이에요. 3.7이 아니라 3분의 7. 그쵸?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얼마를 구할까? 여기 봅시다. 충돌 후에 B, C가 같이 움직이는데 요건 AC 사이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AC 사이가 일정해요. 그러면 B하고 A 사이도 일정한 거 아니에요? B하고 C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일정하다는 얘기는 빠르기가 동일한 거고, 그렇죠? 그 빠르기는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A랑 같다는 얘기죠. B, C의 빠르기는 A랑 같다. 그럼 이거는 3분의 4란 얘기고, 얘도 3분의 4m/s 움직인다는 얘기고. 됐어요? 즉 무슨 얘기냐? B하고 C하고 충돌, 잠깐만요. 충돌하고 3분의 7로 갔던 게 이제 3분의 4로 돼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요 놈이 충돌 후 3분의 7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갔지요? 여기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3분의 7 넣어보세요. 그러면 A, M, B 더하기 1. 그러면은 3분의 4, 2 나오네요. 따라서 M, A 나누기 M, B는 2 나와요. 2. 자, 그 다음에 충돌했어요. 충돌했으니까 운동량, 충격량 써봅시다. 충돌 전 B와 C. B는요, M, B 곱하기 충돌 전이 요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3분의 7이죠. 됐습니까? 3분의 7. 그 다음에 C는 MC 변화 없어요. 1이에요. 충돌 전 1이었어요. 곱하기 1. 충돌 후 두 개가 함께 가요. B하고 C가 함께 가요. 즉 MP 더하기 MC가 얼마로요? 3분의 4의 빠르기로요. 함께 가요. 됐죠? 자, 그러면 두 개 더하고 이퀄 관계 해두면 되니까 3분의 7 MP 더하기 MC는 3분의 4 MP 더하기 3분의 4 MC예요. 넘어가면은 MB 나오죠? 그쵸? 그러면 MB는 3분의 1 MC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MA 나누기 MP. 요게 지금 2였거든요? MP 대신에 MC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MA 나누기 3분의 MC 하면은 MC분의 3MA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MA, MC. 우리는 뭘 구해요? MA분의 MC. 따라서 MC 나누기 MA는 2분의 3이다.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 꽤 복잡합니다. 자칫하면은 그냥 계산하다가 틀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14번 보시면 그림카는 매질 A와 B 경계면에 입사한 단색광 P가 B와 매질 C 경계면에 임계각 세타원이 임계각이래요. 14번이요. 이게 A 매질, 얘가 B 매질인데 이렇게 입사한 애가 이렇게 입사한 P가 단색광 P가 이게 법선이고 여기서 꺾여갖고 이렇게 갔어요. 이게 법선이고 그럴 때 여기가 세타 원이래요.
근데 이 세타1이 임계각이에요. 됐습니까? 자, BC의 경계면에서 세타1은 임계각. 그럼 얘는 이렇게 꺾여서 간다는 얘기죠. 90도. 자, 임계각이라는 얘기는 N, B의 굴절률이 NC의 굴절률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N, B에서 C로 갈 때의 상대 굴절률은 NC 나누기 NB. 이거는 사인 입사, 세타1, 굴절, 사인 90도.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이요. 나번 그림은 C, A, B 동일한데 이거는 이쪽에서 B에서 가요. B가. 그럼 요게 세타2예요. 근데 이거는 임계각이 아니에요. 왜요? 90도가 아니죠. 꼭 굴절각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을 때 요게 세타1이에요. 됐죠? 자, 나는 B와 A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2로 입사한 B가 A와 C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1으로 하는데 요 세타1보다는 세타2가 크대요. 자, 그러면 이때 임계각은 이거보다 더 커야 되죠. 그쵸? 즉 무슨 얘기냐? B와 A 사이에서 굴절이 일어날 때 임계각은 세타2는 세타 C보다 작아야 돼요. 임계각보다. 물론 N, B는 N, A보다 커야 되고요. 따라서 N, B에 대한 A의 상대 굴절률은 NA 나누기 NB. 요거는 입사각 세타2. 자, 요거 굴절각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굴절각 사인 세타 프라임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AC에서 세타1은 임계각보다 세타1은 A와 C에서 세타1은 임계각보다 작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왜요? 세타 임계각 세타2 세타1이니까 세타1은 임계각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반사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 설명을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P의 파장은 A와 B를 비교해보세요. A와 B를 비교해보시면은 A와 B 요거 A와 B를 비교해보면 요거 세타2 B가 A보다 밀한 매질이에요. 요거 즉 N, A, N, B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르기는 VA, VB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어야 되고, 기억 틀렸네요.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굴절률은 A가 C보다 큰 거 맞았죠?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얘는 세타1일 때 벌써 임계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임계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NA가 NC보다 큰 거잖아요. 굴절률 A가 C보다 크다? 맞았어요. 디귿, 나에서 P는 A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 안 하지요. 임계각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디귿 틀렸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1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고정된 중심이 고정된
중심이 5인 중심이 점 5인 원형도선 PQ와 무한히 긴 직선도선 아래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답니다.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답니다. 15번. 원형도선이 있고 조그마한 원형도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요게 R, 얘가 P, 얘가 Q, 여기가 원점, 점 5. P에 흐르는 걸 IP, Q에 흐르는 걸 IQ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표는 5에서 한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도선 P에 흐르는 전류에서 EB만큼의 세기가 생긴대요. EB.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자, 들어가는 자기장이 P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P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감아주면은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즉 IP가 IQ보다 크대요. 자, 그 다음에 R에서 EB만큼 흘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봅시다. 5에서 PQ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방향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래요. 자, P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근데 R만 있을 때는 EB래요. P와 동일하대요. 그리고 PQR이 합해졌을 때는 나오는 방향이래요. P에 의해서는 P에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Q와 R인데 R에 의한 자기장, 요거는 EB고 R에 의한 자기장도 EB예요. 근데 세 개를 다 합하면 B래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 EB면은 다 합했을 때 나오는 방향 B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는 나오는 방향 돼야 되죠. 그쵸? 그리고 Q도 나오는 방향 돼야 되죠. 그런데 전류가 U보다 크니까 나오는 방향 전체 값이 B가 되기 위해서는 Q에 의해서 B가 되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B만 남으니까. 요것만 남으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B가 돼야 되고 동그라미 니은은 뭐예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B다. 맞았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들어가는 방향 아닙니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디귿,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여기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쪽 방향 이렇게 돼야 되죠.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B가 아니라 동그라미 A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그림과 같이 금속판 P에 단색광 A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대요. 금속판 P에는 A를 비췄을 때 광전자 안 나왔어요. P에 B를 비췄더니 광전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단색광 A의 진동수는 한 개 진동수, 즉 분턱 진동수보다 낮다는 얘기고 B는 크다는 얘기고 이람수, 금속판 P의 이람수를 W라고 했을 때 A의 진동수 FA, B의 진동수 FB라고 하면 이람수의 진동수보다 FA의 진동수가 작은 거예요. 응?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람수보다는 FB의 진동수 값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값이.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아, 물론 여기 H라고 하는 상수가 붙지만 일단 상수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요. 금속판 Q에서는 AB가 다 나왔어요.
자, 금속판 Q에서는 A에서도 광전자가 나오고요. B에서도 광전자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 이람수는 요거의 진동수와 요거의 진동수가 다 작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가에서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 안 되지요. 기억 틀렸고, 니은, 나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나에서 에너지는 이람수가 낮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지죠. 운동 에너지는 A를 비췄을 때가 B를 비추었을 때보다 작다. A를 비췄을 때 작죠. 이건 더 커지니까. 맞았습니다. 디귿, B를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A에서가 나에서보다 커야 되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커야 되죠. B를 비췄을 때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7번이요. 이것 좀 17번 보시면 다음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인데, 실험과정 보시면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질 A, B, C를 균일한 자기장에 놓아 자기화시키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를 실에 매달아요. 일단 A를 실에 매달고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B를 A에 가까이 하며 A를 관찰합니다. 그 결과가 A가 밀려난대요.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청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A와 B 사이는 청력이에요. 그 다음에 C를 A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A가 끌려온대요. A와 C는 밀력이에요. 그쵸? A가 공통이죠. 그럼 뭐예요? A가 강자성체, 자석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청력 관계가 되려면 B가 반자성체, 이거는 상자성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A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 유지하는 거지요. 니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요. 반대니까 청력이죠. 틀렸습니다. C는 반자성체가 아니라 상자성체.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거 17번입니다. 17번. 미안합니다. 7번. 그 다음에 18번이요. 자, 18번 보세요. 설명하다가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를 좀 받느라고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다시 좀 설명할게요. 자, 세 가지 자기장 영역이 있어요. 1번과 2번과 3번 영역.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는 B0, B0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표는 금속거리 전 P의 위치에 따른 P의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금속거리는 4D, 한 변이 4D인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표를 보니까 x 이퀄 5D에서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방향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x 이퀄 9D일 때 나왔어요. 플러스 y라고. 즉 직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P의 흐르는 유도 전류. 자, 그럼 봅시다. 9D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3영역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영향을 받으면 자체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야 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면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플러스 y라고 했어요. 플러스 y란 얘기는 3영역에서는 나오는 방향에서 마이너스가 y가 되는데 플러스 y로 됐다는 얘기는 B 영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외부 자기장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B 영역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에서 전체 전류, 도선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B 영역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자체 자기장이 위쪽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전류가 위쪽, 플러스 y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 이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 B 영역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직사각형
직경 도선의 자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지만 즉 이렇게 돼야지만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이 영역에서는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면적이 줄어들어요. 면적이 줄어드는데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오는 방향의 외부 자기장이 줄어들어야지만 자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되죠. 그쵸? 여기는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줄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B가 B0랑 동일하다면 여기에 의한 자기장은 3영역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이 영역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안 흘러야 돼요. 크기가 동일하니까, 자기장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그런데 이쪽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요 놈이 더 크다는 얘기죠. B가 B0보다. 그러니까 합해서 요 놈에 의한 자기장만 남아 돌아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B는 B0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너스 1이야.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 x = 5d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예요.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 그럼 얘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럼 자체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럼 자체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니까 전류는 마이너스 y로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자체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기억은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맞았어요. D는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 = 5D를 지날 때가 x = 9D를 지날 때보다 크다. 맞았죠? 5D를 지날 때는 요거에 의한 방향과 이거에 의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는 거고, 9D를 지날 때는 이쪽 3영역에 의한 방향과 이 영역에 의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민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 보시면 그림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 B를 각각 X = 0, X = 6D에 고정했답니다. A, B가 고정되어 있어요. A가 0, 여기가 2D, 4D, 여기가 6D, B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가 0 고정되어 있고, 양전화인 점전화 C를 옮기면서 고정하랍니다. 그럼 나는 가에서 C 위치가 D에서부터 5D까지 D 이상 5D 이하 구간에서 AB에 작용한 전기력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D, 여기가 2D, 여기가 F, 마이너스 F, 3D, 4D, 5D.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3D를 지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얘는 0에서부터 2D를 지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거는 B에 작용하는 거, 이거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 X축은 C의 위치. 지금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2D에서는 A에 작용한 전기력과 B에 작용한 전기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얘기죠. 하나는 F, 하나는 마이너스 F니까.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전기력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고 이쪽이 X. 그럼 플러스 F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2D에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은 오른쪽. 그러면
ED에 C가 여기 있을 때 C는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럼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A는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네, ED에서 B는 마이너스 F죠?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극이란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왼쪽으로 끌려오죠. 그쵸? 자, 그럼 기억 보세요. A는 음진하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환의 크기나 A와 C가 같다. 한번 해봐야죠. 이거는 그러면은 ED일 때 여기에서 A의 작용 F 넷 A에 작용하는 R자 힘 이거는 F B가 A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C가 A에 작용하는 거 합하면 되죠. B가 A에 작용하는 거 극성이 동일해요. 밀어내죠. 왼쪽 방향. 그럼 마이너스 K 거리는 6D예요. 6D의 제곱분의 Q, B, Q, A. 그 다음에 C가 A에 작용한 건 오른쪽 방향이죠. 플러스 K, 거리는 2D예요. 그러면 2D의 제곱분의 QC, QA. 그쵸? 자,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K 36D 제곱분의 QB, QA 더하기 K 4D 제곱분의 QC, QA 요 놈이 F예요. 플러스 F. 그 다음에 F 넷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A가 B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C가 B에 작용하는 거. A가 B에 작용하는 건 요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따라서 이거 그대로 쓰면 부호만 반대로 해주고 36D 제곱 QA QB C가 B에 작용하고 C가 B에 작용한 건 마이너스예요. 왼쪽 방향 K 거리는 얼마예요? 4D죠. 그러면은 16D 제곱 QC QB. 자, 이 놈은 마이너스 F예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절대값 취하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절대값 취해보세요. 절대값 취하면은 두 개가 같아요. 두 개가. 그럼 절대값 취하면 다 요거 플러스라고 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위에 거 K QB QA 나누기 36D 제곱. 절대값 취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취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를 갖다가 절대값 취한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그리고 절대값 취하면 되니까 4D 제곱 QC QA 요놈하고 아래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K 36D 제곱 QA QB 빼기 K 16D 제곱 QC QB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없어지고 그쵸? KK 없어지고 플러스 되고 D 제곱 없어지고 QC 없어지고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4분의 QA는 이거 약분돼서 4만 남고 따라서 4배의 QA는 QB와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요거. 어디에다 치나요? 요거는 동일하니까 요거는 동일하니까 요 관계를 여기와 여기에다 집어넣읍시다. 관계를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K는 없애지고 4분의 D도 없애고 QC, QA가 16분의 QB, QC였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4되고 QC, QA는 QB 대신에 이거 나오니까 4배의 QA, QC예요. 맞나요?
여기 4로 나누니까 없어져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A를 넣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될까? 이게 이상합니다. 다른 거 조건을 한번 따져봅시다. 3D에서 해봅시다. 3D. X 이퀄 3D에서. 3D에서 A는 0이에요. 그쵸? X 이퀄 3D에서 F 넷 A는 0이에요. 자, 이 조건 써봅시다. 그러면 F 넷 A 3D에서는 F B가 A에 작용하는 거, F C가 A에 작용하는 거, B가 A에 작용하는 거 동일하죠? 이거랑 동일해요. 마이너스 K 36D 제곱분의 QB QA C가 여기 있을 때 3D에 있을 때 3D 여기 있을 때 3D C와 A의 관계는 3D니까 9분의 3D의 제곱 하면은 K 9D 제곱분의 QC QA예요.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KK는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는 4하고 30이니까 4 남죠? 4분의 QBQA는 QC QA예요. 그쵸?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잠깐만요. QA는 없어지고 이건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QB 대신에 4배 QA는 QC 없어지죠? 따라서 QA와 QC는 동일해요. 찾아보세요. 전에 크기나 이어시가 갖다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C를 X 이퀄 2D에 고정할 때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2D에 고정했을 때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작냐? A가 C에 여기다 했을 때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뭐예요?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작냐? 요거죠. 요거예요.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요거는 F보다 작죠? 그쵸? 이거 합한 게 F니까. 됐죠? 아닙니다. 여기 마이너스 있네요.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은 따라서 이거예요. 마이너스 K QB QA 나누기 36 D 제곱 더하기 F A가 C에 작용하는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의 전기력은 F 더하기 요 놈을 해야 되니까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앞에 부호를 빼먹었습니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까요? 20번. 그 다음에 20번 보면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로 용처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시키는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 높이가 h인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인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찰에서 에너지가 손실되고 h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감소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의 최저점 P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6배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 용처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물체는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대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동일한 마찰 구간 가니까 에너지, 손실 에너지는 동일하게 나와야겠죠. 가에서는 올라가는 거고 나에서는 올라가는 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H. 여기 있던 게 이제 내려오는 게 나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H 여기까지 가서 정지하는 거예요. 질량 M이래요. 자, 여기가 P점인데 여기서부터 마찰이 시작이 돼요. 마찰이 시작돼서 일정한 높이만큼 마찰이 돼요. 그럼 이 같은 점 여기에 P 마찰이 있는 구간 이렇게 가요. 자, 요 P의 높이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H'이라고 합시다. H'. 요거 높이를 H'. 그리고 벽면에서 그다음에 처음에 ED만큼 압축됐다 그랬죠. 이렇게 원래 길이에서 ED만큼 압축이 됐대요. 그리고 위에서 올라온 놈은 요거 D만큼 압축을 시켰대요. 내려와서 쾅 부딪혀갖고. 아, 그럼 이거 뭘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손실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나타나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거는 탄성력은 2분의 1 K ED의 제곱, ED의 제곱 하면은 4배의 2분의 1 K D 제곱 나와요. 이거는요 2분의 1 K D 제곱이죠. 자, 그럼 계산해 줄게. 첨자를 다 봅시다. 요거를 2제로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는 4배의 2제로가 돼요. 전체 에너지는 요거가 돼야 돼요. 처음 출발할 때. 그쵸? 자, 그러면 전 P에서 전 P 여기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예요. 즉 mgh'이에요. 아직 마찰 구간 통과 안 했으니까. 그쵸? 즉 4배의 2제로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mgh'. 이건 뭐와 같아요? mgh 더하기 손실 에너지랑 같죠. 여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손실 에너지. 그쵸? 자, 그럼 이거는 전 P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그때는 내려오는 속도가 달라졌으니까 올라갈 때 속도와 내려올 때 속도는 달라요. 따라서 새로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mgh'이에요. 요 에너지 가지고 뭘 해요? 요만큼 압축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제로는 새로운 운동 에너지 mgh'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mgh 빼기 손실 에너지. 한 개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 그 다음에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연립해 봅시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4배의 2제로는 처음 운동 에너지 P점에서 mgh'이고 그 다음에 2제로는 K 새로운 운동 에너지 mgh'이에요. 그쵸?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4배의
2K 프라임 MGH 프라임은 2K 플러스 MGH 프라임 나와요. 따라서 전개해서 하면은 3MGH 프라임은 2K 빼기 4배 2K 프라임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P에서의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6배 운동 에너지,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감소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의 최저점 P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6배, 손실 에너지가 감소한 운동 에너지, 즉 델타 EK 운동 에너지가 6배의 mg h 프라임과 같아요. P점에서 온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6배라고 했을까? 자, 이건 뭐예요? 처음 올라갈 때 2K 빼기 여기서 내려올 때요 2K 프라임, 요게 6배 mg h 프라임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 그럼 이거 두 개 또 연립이 됩니다. 연립해 봅시다. 3mgh 프라임은 2k 빼기 4배 2k 프라임, 그 다음에 6배 mgh 프라임은 2k 빼기 2k 프라임. 변변 빼볼까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봅시다. 그러면은 3mgh 프라임은 이건 없어지고 3배 2k 프라임, 따라서 2k 프라임은 mgh 프라임과 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2k 프라임이 mgh 프라임.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 제로는 2배의 mgh 프라임과 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유 조건 해봅시다. 가에서 손실을 따져봅시다. 요 놈은 요거죠. 그쵸? 4배의 이 제로는 mgh 플러스 손실 에너지. 자, 그럼 나에서는 요거죠. 이 제로가 요거죠. mgh 빼기 손실 에너지예요. 그쵸? 자, 그럼 변변 빼봅시다. 그러면 3, 2, 제로는 2배 손실 에너지예요. 됐어요? 2배 손실 에너지. 3, 2, 제로가 2배 손실 에너지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2배 손실 에너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 이, 제로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해봅시다. 이제 이거를 요 조건 어디 갔죠? 자, 이게 나왔어요. 손실 에너지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배, 3배, 3배. 이걸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3배의 mgh 빼기 손실 에너지는 2배의 손실 에너지. 넘어가면은 3배의 mgh가 5배의 손실 에너지. 따라서 손실된 에너지는 5분의 3 mgh.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PS의 운동 에너지. 나에서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 EK 프라임을 구해야 돼요. 어디 갔죠? EK 프라임. 요걸 구하래, 요거. 됐죠? 자, 그럼 나에서 요건 나번 그림에서 자, 이제 따져봅시다. mgh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P점에 왔을 때 손실 에너지 더하기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P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그쵸? 그러면 mgh 프라임. 요거 프라임이고. 자, 그런데 mgh 프라임이 뭐였어요? EK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손실 에너지 더하기 2배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손실 에너지가 요거라 그랬어요. 집어넣어요. 그러면 mgh는 손실 에너지가 5분의 3 mgh 더하기 2배 EK 프라임. 넘어가면 5분의 2 나오죠. 5분의 2 mgh는 2배의 EK 프라임. 따라서 EK 프라임은 얼마 나와요? 5분의 1 없어지니까 5분의 1 mgh 나와요. 자, P점에서의 나번 그림 P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5분의 1 mgh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4월 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 풀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